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와, 오늘 아침 제주 날씨가 너무너무 멋집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화창합니다. 마치 봄날을 연상케 하는군요. 겨울이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느라고 이렇게 꽃단장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래동에 위치한 생태체험마을에 와 있습니다. 중문단지 옆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주 오시면 중문의 화려한 5성 호텔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오셔서 자연을 만끽해 보십시오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용천수라고 들어보셨죠? 한라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지하수가 바다로 내려가는데요. 그 샘물을 따라서 아주 멋진 숲이, 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 옆에 위치한 예쁜 이 나무 보이시나요? 먼나무입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상록수인데요. 겨울에 이렇게 빨갛고 예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홍해걸의 굳은 땅은요, 이렇게 멋진 자연을 배경으로, 그런데 조금 심각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코로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이대로 가다가는 위드 코로나가 정말 가능할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죠.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게 아주 섬뜩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환자실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게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아직 공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보존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바이탈을 관리한다라든지 혈압이나 맥박, 호흡이죠. 그리고 수액이나 전해질을 공급하거나 아닌 경우 산소 또는 이제 최후의 경우에는 에크모라고 하는 기계로 심장이나 폐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기법까지 동원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단순히 중환자실 병동 숫자나 기계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돌릴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의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에크모 같은 것도 결국은 몸 안에 큰 동맥이나 정맥을 기계로 연결하는 일종의 수술입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담당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흉부외과 의사들이 얼마나 있냐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위드 코로나는 너무 좀 섣부르게 결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또 해외에서는 아프리카 몇 개 나라에서 누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알려진 델타보다도 훨씬 전염력이 강한 녀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또 한 번 걱정이 되네요. 자,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할 때 우리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웃나라 일본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에 관한 한 일본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결과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괄목할 만한 놀라운 지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만 해도 우리가 지금 하루 4,000명대인데요. 일본은 어제 거 보니까 11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보다 뭐 수십 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일본은 확진자를 증세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검사를 한다. 그래서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사망을 비롯한 위중증 환자도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한 자리 숫자로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일본에서 사용하는 진단 키트가 뭐 엉터리다. 그래서 제대로 못 찾아낸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근거 없는 음모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학자들이 많은 추론들을 내놓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접종을 많이 합니다, 일본이. 접종률이 80% 육박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하죠. 80%대인데 차이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mRNA 방식의 백신, 파이자나 모더나로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창기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60에서 74세 사이의 어르신들이 아스트라 백신 위주로 맞았잖아요. 그리고 또 얀센 백신 맞은 분도 많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아스트라나 얀센 백신이 확실히 mRNA 방식의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 숫자를 줄여주지 못하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취약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돌파 감염이 주로 아스트라나 얀센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피를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그 아스트라나 얀센이 파이자나 모더나보다도 중화항체라고요. 실제로 바이러스 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효능을 갖고 있는 항체 양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좀 돋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도 mRNA 방식으로 많이 맞았는데도 형편없잖아 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자, 그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쪽은요, 국민들이 굉장히 방역에 비협조적이다. 그게 아주 또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굉장히 정부 방역에 협조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유럽이나 미국 서구인들은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서요, 백신을 그렇게 안 맞습니다. 일단 미국도 물량은 넘쳐나는데 60%가 안 돼요, 접종률이. 그리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핸드폰 동선을 추적하고, 이거 택도 없는 얘기죠. 외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본에 충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본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의학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즉 백신을 잘 맞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방역 잘 협조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비로소 빛을 발하는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은 높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연령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효능이 좀 떨어지는 아스트라를 맞았다는 게 저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지금이라도 파이자나 모더나 방식의 부스터샷을 꼭 맞아야 하고, 정부도 빨리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분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얀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0대나 20대와 같은 젊은 연령층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못하냐?
사실은 개인적으로만 보면 10대나 20대나 뭐 젊은 연령층들은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젊은 연령층들은 설령 코로나에 걸려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죽을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자칫 백신 부작용이 드물지만 나타나서 심근염으로 뭐 죽거나 하면 개인적으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젊은 연령층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이유는요, 개인적인 이해득실보다 사회적인 이익,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들이 무증상 감염자로 남아서 자기는 죽지 않아도 뭐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옮겨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정부가 적어도 보상과 관련해서만큼은 전향적으로 좀 더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심근염 부작용 발생률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굉장히 인색하게 인정을 한다. 그게 옳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넉넉하게 재정을 확보해서 백신을 맞고 의심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폭넓게 전향적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과관계를 좀 더 과감하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젊은 층들을 설득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자, 결론적으로 부스터샷 해야죠. 고령층들은, 또 위험군들은요. 그리고 젊은 층들도 백신 맞는 거에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 백신에 좀 더 협조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시 개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뭐 자영업 문제나 경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엄격한 거리두기 유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정부 방침과는 별도로 우리 개인이 자율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60에서 74세에 해당하는 우리 어르신분들은요, 지금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걸리잖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병실이 없어서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기만이라도 좀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좁은 공간 안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막 말을 하고 침방울이 튀어나오고 이런 상황이면, 즉 바이러스의 양이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심하게 앓거나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환기를 시키고 창문을 열고 사람이 적게 모인데 또 마스크 쓰고 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양을 줄이면 훨씬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 시기에는 그런 노력을 우리 개인이 정부의 방침과는 별도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와 덧붙여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야외에서 마스크 쓰는 거요, 이거 이제는 저는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이런 야외에서 우리가 걷거나 운동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뭐 10m, 20m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옮긴다? 네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실내에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데, 야외에서만큼은 좀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사람들이 좀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환경에서는요, 과감하게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허용을 해야 합니다. 좀 슬기롭게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방침이나 지침도 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마을을 따라 내려가면 올레 8코스와 만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고요. 중문 앞바다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 보이시는 건물들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더미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짓다가 만 빌라들인데요.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곳에 인간의 난개발로 파괴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코로나도 사실 따지고 보면 환경 파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중국의 한 작은 산골에 있던 박쥐의 바이러스가 사람 몸까지 옮겨왔을까요? 왜 아프리카 원숭이 몸속에 잠재해 있던 바이러스가 에이즈의 형태로 사람에게 옮겨왔을까요? 자연 파괴가 결국은 신종 전염병 출몰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더욱더 환경 보호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고요. 또 코로나가 걱정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서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힘내시고요.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